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뭘 할 거냐면 90페이지 지구의 공전 파트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구의 공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 그랬지? 누구 땡땡이 땡땡 주위를 주위를 빙글 돈다. 그러니까 자전이 제자리에서 도는 거라면 공전은 누군가가 누군가의 주변을 돈다는 것을 공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당연히 또 여기서 뭐에 대한 얘기합니까? 지구의 공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결론부터 내리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무슨 주위를?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합니다. 그치? 공전한다. 1년에 한 바퀴 공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1년이면 365일. 그지? 한 바퀴면 360도. 자, 이쯤 되면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대략 약간은 오차냈지만 하루에 1도씩 공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자전하는 속도는 이미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아니, 자전이 된다.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하루에 1도씩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방향을 이제 판단하면 되겠지. 방향. 참고로 이 지구의 공전 방향은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 금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애들 이르기까지 공전 방향은 모두 같아요. 공전 방향은 모두 같다. 이게 왜 모두 같나?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계에서 태양의 질량이 99.8%거든. 나머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나머지 뭐 또 소행성이냐, 뭐 해왕성 바깥에 있는 옛날에 명왕성이라고 불렸던 녀석이든 간에 뭐 미행성층들 다 합쳐도 태양계 전체 질량의 0.2%도 안 되는 거야. 태양계에서 태양의 질량이 99.8% 이상이라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태양이 만약에 봐봐. 태양이 얘도 제자리에서 자전을 하거든. 태양도 자전을 하거든. 그 자전을 하는데 태양의 자전 방향이 아까 얘기했듯이 서에서 동방향으로 돌고 있어. 태양도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일개 행성 나부랭이들이 행성 따위들이 태양의 자전 방향인 이 방향을 거스를 수 있을까? 태양계 전체 질량이 99.8%가 2분의 질량인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태양의 자전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커다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내가 물 한가운데서 막 이렇게 쉐이크 이렇게 소용돌이 일으키는 프로펠러를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프로펠러를 막 회전시키면 물도 그 방향으로 회전할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거랑 거의 흡사한 원리로 태양계의 99.8%의 질량을 이루고 있는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위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99% 이상이 위에서 본 그림으로 나오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들도 태양계 행성 수금지와 돌은 뭐냐? 태양계 행성들도 서에서 동으로 공전할 수밖에 없다고. 참고로 자전은 역자전하는 애들이 간혹 나옵니다. 금성이나 천왕성 정도 되는 애들. 근데 공전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이렇게 공전한다고. 따라서 지구도 공전 방향이 당연히 서에서 동이라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도 지구의 공전 해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서에서 동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90페이지 밑에 부분, 가운데 부분 하고 있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을 태양의 지구 공전이라고 하고, 이 공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1년 동안의 움직임, 그래서 연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년 동안에 열심히, 1년 동안에, 이상하다 글자가, 해년자 쓰려래.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글자 이상한데, 열심히 달려서 생기는 운동이라고 해서 연주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겉보기 운동이죠.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자, 보세요. 태양의 연주 운동. 태양이, 이 중에서 이제 연주 운동 하는 녀석들도 태양과 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달도 연주 운동을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잘 다루진 않아요, 지금 현재. 하여튼 태양의 연주 운동과 별의 연주 운동이 두 개를 보게 될 텐데, 태양 같은 경우는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 동안 그 사이를 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럼 별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절에 따른 별자리가 달라져 보인단 말이야. 달라져 보여. 이것도 겉보기 운동이란 얘기지. 그치?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 자, 그런데 이제 봐봐. 태양, 움직여, 안 움직여, 실제로? 안 움직여. 응? 그럼 별은 움직이냐, 별도 안 움직여. 그래서 얘들은 다 겉보기 운동인 거고, 지구에서 보이는 운동인 거야, 겉보기. 지구에서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지구에서 보이는 운동이라고. 실제는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연주 운동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 태양의 연주 운동부터 나왔으니까. 태양의 연주 운동. 여기 잘 해석해봐. 태양의 연주 운동. 가운데 태양이 있어. 가운데 태양이 있고 이 주변을 지구가 공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을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는 거 맞지? 그지? 지구가 공전하는 걸 내가 하늘에서 저 우주, 북극성 근처에 있는 우주 위에서 내려다봤으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루 1도씩 가는 거 맞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가 움직이는 줄 몰라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알려진 지가 몇 년이 안 됐잖아. 그지? 지구가 움직인다고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가 가만히 있고, 자, 지금 봐봐. 얘가 이렇게 도는 건데, 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지구의 위치가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E1, E2, E3라고 놔볼게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지구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가 E1에 있을 때 태양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평면상으로 따져볼게. 지구에서 보면 저 위에 있단 말이야. 근데 E2에서 보면 어떻게 돼? 왼쪽 위에 있어. 왼쪽 위에. 근데 E3에서 보면 뭐야? 왼쪽 아래에 있어. 그럼 여기다 잘 생각해봐. 이 별을 지워버릴게요. 잘 생각해봐. 지구는 지가 움직이는지 모르거든. 지구는 자기가 움직이는지 몰라. 근데 이 원에 있을 때는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었단 말이야. 태양이 여기 있었어. 그지? 근데 이 2에 있는데 태양이 왼쪽 위에 있어. 태양이 어디에 있어? 왼쪽 위에 있어. 여기를 S1, S2라고 할게요. 근데 이 3에 오면은 지구는 지가 움직이는지 몰라. 지가 보기에는 태양이 왼쪽 아래에 있단 말이야. 왼쪽 아래. 태양이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지구는 자기가 움직이는지 모르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방향과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움직이는 태양의 연주 운동, 겉보기 운동 방향이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지. 그지?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도 무슨 방향이라고 쓰는 거야? 서에서 동이라고 쓰는 거야. 반시계잖아, 반시계. 그지? 요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지구 공전 방향과 같은 이유 선생님 여기다가 좀 적용을 더 해봤고요. 그지? 연주운동 속도는 똑같아. 지구가 하루에 1도씩 돌아간다 그랬지. 얘도 하루에 1도씩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해서 동호변 알겠습니까? 지구 공전 속도와 같다. 그런데 이제 봐봐. 태양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다 그림을 점점점 튜닝을 해볼게요. 그림 튜닝 보면 사실은 저 우주는 저 굉장히 드넓잖아요. 여기 별자리들이 별 1, 별 2, 별 3, 별 4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괜히 여기 그림을 안 지어 헷갈린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조금 더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어버리고 여기다가 우주란 말이야. 그래서 별 1, 별 2, 별 3 쭉 이게 있다고 치면 잘 봐봐. 지구가 E1에 있을 때 태양은 S1에 있어 보여. 이해가요? 지구가 E1에 있을 때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건데 지구는 자기가 움직이는지 모른다고. 그냥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다 보면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어느 별자리랑 겹쳐 보여? 별 1이랑 겹쳐 보인단 말이야. 정확히 별자리지만 그럼 별 1 자리에 태양이 지나가고 있는 계절이겠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 별 1은 볼 수가 없어. 왜? 태양 뒤에 있으니까. 이해 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 2나 별 3은 태양이 가리고 있지 않으니까 뭐 관측 가능은 했겠지.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러서 지구의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었어. 그럼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이쪽에 있거든?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이쪽에 있어요. 태양이 옮겨간 것처럼 보여. 연주운동이라 그랬어. 그땐 태양이 이쪽 별자리 근처를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실제로 가는 건 아니고 지구에서 그렇게 보인다고. 그럼 별 2는 안 보이겠지만 별 1은 이거는 이제 뭐 태양하고 시간차가 생기니까 관측이 가능해지겠지. 얘도 관측 가능해질 것이고. 자,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태양이 별자리 2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서 보면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별자리 3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걸로 보일 거란 얘기지. 그럼 별 3는 안 보일 것이고 이제 얘가 보이고 얘도 보이게 되겠지. 이렇게 태양이 천구상에서 천구가 뭐냐면 지구가 이만큼 있으면 지구를 쫙 확장해서 우리 교실 넓이만큼의 거대한 우주가 있다고 치면 우주도 하나의 거대한 구라고 치잔 말이야. 우주 하나의 거대한 구라고 치면 그 구가 하나의 우주라고 치고 그 구를 천구라고 한다고. 지구에 대응되는 표현이야. 마치 천구상의 별들이 박혀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태양이 천구상에서 별자리 사이를 지나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 그지? 이걸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잘 봐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 해석 잘해야 되는데 빨간 게 태양, 초록색이 별, 별 2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태양이 이쪽으로 온다 그랬지? 그래서 별자리 2 쪽으로 온다 그랬어요.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관점을 바꿔보자 말이야. 만약에 태양의 위치가 고정돼 있다. 태양 위치가 고정돼 있다. 우리 해 뜨는 시간은 거의 같다 그랬잖아. 그럼 태양이 가만히 있다고 치면 이 별자리 2가 자꾸 태양 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둘이 가까워지는 거를 별을 기준으로 태양이 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태양이 가만히 있고 별이 자꾸 태양 쪽으로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해버리면 별의 움직임과 태양의 움직임을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밑에 있는 그림이 그겁니다. 90쪽 밑에 페이지를 인식하세요. 태양과 별자리의 위치 변화라고 돼 있어요. 태양과 별자리의 위치 변화 90쪽. 자, 여기 한번 지워보고 나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별자리의 위치 변화인데, 자, 이런 거야. 어느 날, 참고로 오늘이 9월 초, 요즘이 9월 초인데, 9월 달에 보이는 별자리 뭐였을까? 안드로메다, 물고기 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시즌인데, 여름 동안에는 걔네들을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특정 별자리가 똑같은 시간에 위치가 바뀌어. 계절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지?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거기 쌍둥이 자리 5월 1일, 5월 15일, 5월 30일 5월 1일, 5월 15일, 5월 30일 대략 15일 정도 간격으로 여기 웃기지? 여기 14일, 여기 15일이야. 대충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놓고 봤더니 여기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잘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까 전 얘기한 뭐 별을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별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 지금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집 한 채 그려져 있고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지? 집 한 채 그려지고 나무 한 그루가 있어. 집 한 채 그려지고 집에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 사이에 나무가 자랐네. 자, 이렇게 있는데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하고 오리온 자리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쌍둥이 자리와 오리온 자리, 그지? 그리고 태양은 지금 서쪽 하늘에 꼴가닥 들어간 시점인 거야. 뭐라고? 서쪽 하늘에 꼴가닥 들어간 시점인 거라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이에요.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 그리고 서쪽 지평선이란 말이야. 서쪽 지평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쪽 지평선이라고. 태양이 서쪽 하늘로 꼴바닥 졌어요. 그지? 응? 뭐 한 달 간격이니까 그렇게 해지는 위치가 많이 변하지 않았을 거니까 태양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쳐보자고. 응? 태양이 서쪽 하늘로 꼴바닥 졌어. 그러니까 초저녁이겠지? 그런데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하다가, 응? 오리온 자리 한번 위치 되겠구나. 위치를 막 그리면 또 그림이 왜곡되니까 쌍둥이 자리가 좀 높이 떠 있고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는 여기 있고 오리온 자리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얘들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 한 2주 정도 뒤에 보니까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가 좀 더 내려왔어.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그지? 응? 내려왔고요. 조금 더 지났더니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 여기가 있고 오리온 자리 이제 막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자, 잘 들어봐.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우리 쌍둥이 자리하고 오리온 자리, 태양하고 쌍둥이 자리 사이의 거리는 이따시만큼이었는데 태양하고 쌍둥이 자리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태양하고 쌍둥이 자리 사이의 거리가 또 가까워졌어요. 오리온 자리도 이만큼 거리였는데 요만큼 거리였다가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 굳이 얘기하면 여기에 별이 있고 이 그림은 요 책에 있는 그림을 단순화시킨 거고 별이 있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 이쪽이 서쪽 지평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합시다. 별을 고정시켜 놓게 되면 태양이 별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중이죠. 이동. 응? 그러니까 하루에 몇 도씩? 1도씩 별 쪽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별이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이동한다고 치면 태양이 있는 이쪽이 지금 서쪽 지평선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자꾸 별 쪽으로 가는 중이다. 그래서 태양이 별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자꾸 별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 나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 그죠? 태양이 여기 밖에 있는 걸로 보이니까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 나면 별이 태양 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시 하루에 1도씩.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별이 태양 쪽으로 자꾸 하루에 1도씩 가고 있으니까 이쪽은 어쪽이라고? 서쪽이라고.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간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이래서 태양의 연중, 다시 여기서 정리하면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별의 연주 운동은 동에서 서로 하루에 1도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정리를 하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실제
이동하는 건 누구야? 실제 이동하는 것은 태양이야, 별이야? 둘 다 아니란 말이야. 둘 다 아니고 누구? 실제 이동하는 건 지구란 말이지, 지구. 응?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누가 쪄요? 내가 쪄요. 응? 실제로 이동하는 거는 지구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지금 이 그림 밑에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계절별 별자리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지. 2개 정도만 참고로 놓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 아까 얘기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표 별자리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방금 여기서 나온 이런 현상인 거거든. 그지? 태양이 움직여? 별이 움직여? 아니, 지구가 움직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며 별자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태양이 A 별자리의 근처에 있었는데 B 별자리 근처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이거 잘 봐. 밤하늘에 보이는 이렇게 쓰지 말고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진다. 이게 뭔 뜻이냐?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말이 태양 반대편 쪽 별자리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이제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합시다. 실제로는 누가 움직이는 거라고? 실제로는 태양 주변을 지구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지? 그랬는데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들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림 되게 단순하게 그려봤습니다. 지구의 위치를 지구를 파란색으로 해볼까? 그래, 지구를 파란색으로 놓고 나면 별자리는 초록색? 지구의 위치를 이렇게 끊어봤어. 지구의 위치를. 태양 가운데 있다고 치고 태양이 가운데 떡하니 있다고 치고 지구가 이 주변을 도는데 지구의 위치를 여기 E1 여기에 지구 위치를 E2 여기 있을 때 지구의 위치를 E3 여기 있을 때를 지구의 위치를 E4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치면은 한 여기서 여기 정도로 움직인 거로 해석을 해놨으니까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구가 여기 E1에 있을 때 책이랑 같이 맞춰봐. 여기 있을 때 지구라고 써있는 자리야. 지구가 E1에 있을 때 이제 한마디 있을까? 지구가 E1에 있을 때 태양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쭉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별자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 개자리라고 되어 있어. 개자리. 그리고 8월이라고 되어 있어. 그죠? 응? 태양은 개자리에 있어. 개자리에. 그지? 그날 밤하늘에 제일 잘 보이는, 참고로 태양 반대쪽이면 다 잘 보이겠지만 그날 밤 자정에 밤 12시에 그러니까 태양이 남중한 시각의 정반대쪽 그때 남쪽 하늘에 제대로 보이는 별자리가 누구야? 염소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소자리. 그지? 그래서 지구가 E1에 있을 때 태양은 개자리를 지나가고 있고 그때 뭐 자정에 잘 보이는 별자리는 누구다? 염소자리다. 그때가 몇 월이다? 태양이 지나가는 쪽. 그때가 8월인 거야. 태양이 위치한 자리에 그 달을 읽으면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E1에 있을 때가 8월인 거야. 그러면 태양은 계절에 있어. 8월이라고. 8월 달에 밤하늘에서 남쪽 하늘에 제일 잘 보이는 별자리가 염소자리라고. 그러니까 요새 아마 염소자리 잘 보이겠지, 아직도. 응? 한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계속해볼까? 그러다가 지구가 공전을 해서 E2로 위치를 옮겼어. 그러면 지구가 E2로 가게 되면 태양은 쭉 해서 여기 있겠지. 이쪽 별자리 몇 월이 있냐? 석 달 지났으니까 3, 4, 5, 2, 8, 9, 10, 11월 달. 11월 달에 여기 천칭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칭자리.
천칭자리라고 돼 있고 11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태양은 천칭자리를 지나가고 있고요. 응? 이때가 11월인 거야. 석 달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날 밤하늘에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누굴까요? 그렇지, 여기 양자리가 되겠네. 양자리. 양자리. 정리가 됩니까?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보자.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해서 E3까지 갔어. 그럼 E3까지 갔어. E3. E3에 있으면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있어 보여? 그렇지. 태양이 염소 자리에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때가 몇 월이라고? 2월. 딱 석 달 지났죠? 12개월. 한 칸당 요 90도 돌아갈 때마다 석 달씩인 거 감이 잡히지? 그러면 그날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개자리란 말이지. 개자리. 그지? 그때가 2월이라고. 뭐 하는 김에 다 해볼까? 이번에는 다시 지구가 2포까지 왔어. 2포까지. 응? 2포까지 왔어. 지구의 위치가. 그럼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있어 보여요? 양자리에 있어 보인단 말이야. 양자리. 그때가 몇 월이야? 5월이야. 5월. 그지? 그날 그 밤하늘의 남쪽 하늘에서 제일 잘 보이는 별자리는 천칭자리라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보여? 6개월 차이를 두고 6개월 차이를 두고 반대쪽으로. 그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라는 얘기지. 그 주변 별자리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정의 남쪽 하늘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정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걸 태양의 연주운동, 별의 별자리의 연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한번 잠깐 풀어보게 되면 다시 89쪽으로 돌아오세요. 89쪽으로 돌아오면 지구의 크기,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지울게요. 지금 선생님이 잠깐 뜸을 들이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 안 푼 사람이 있으면 미리 풀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거 지우는 사이에 잠깐 끊어놓고 문제를 풀고 나서 지금부터 풀이 강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이 갑니다. 89페이지고요. 몇 페이지? 89페이지 문제. 89페이지 문제 1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OX. 여기 나와 있는 거 봐봐.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거기 나와 있는 각도가 7.2도란 말이야. 그지?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역시 7.2도랑 같은 겁니다. 같다.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 925km에 비례한다. 네.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에 관련된 수학 원리였어.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하였다. 오케이. 가정이니까 맞는 말이고. 두 지역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지 않다가 아니라 평행하다. 두 가지 가정이 뭐다? 지구는 완벽한 구. 그 다음에 햇빛은 평행하다. 는 두 가지 가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생겼다 그랬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긴 막대 그림자 길이를 측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CN에는 지금 그림자 안 생겼으니까 답은 5가 되겠고요. 자, 2번 봅시다. 지구의 둘레를 구하기 위한 비례식을 완성하시오. 앞에가 2파이 r 대 360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비례식을 완성하려면 여기 세타 2파이 r 대 대응되는 게 두 지점 사이의 거리 L이고요. 여기가 세타입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그 뭐야? 중심각. 그러니까 여기 에라토스테네스가 실험한 대로 치면 이게 925km인가 그랬고 이게 7.2도가 나왔다고. 외우는 건 아니지만 그거 넣어서 하는 게 되겠네. 1, 2번 연결지은 거니까.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3번 오른쪽 표는 약 2278km 떨어진 두 지역의 경도와 위도를 나타낸 거다. 자, 어떻게 된다 그랬지? 경도는
같고 위도는 다른 두 지점을 이용해서 이 원호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넣어볼까요? A점, B지점, 경도가 둘 다 127도 이스트로 같고 위도가 다르네. 하나는 20도, 하나는 45도니까 20도와 45도면 25도 차이가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어떻게? 2파이 r 대 360도는 거리 몇이라고 돼 있냐? 2278km 대 25도.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일단 1번 답은 뭐야? 1번 답은 두 지역이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쓰시오. 요게 1번 답이 되겠죠? 25도. 두 지역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 그럼 이거는 R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R은 2파이 세타 25도분의 360도 곱하기 2278km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요게 되겠고 니은이 25도가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지구 자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 지구의 자전에 대한 설명인데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맞습니까? 네. 1번은 5가 되겠고요. 2번 자전은 실제 운동이 아닌 겉보기 운동이다. 자전은 실제 운동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주 운동이 겉보기 운동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한다. 틀렸지. 만약에 이 말이 맞으면 해가 서쪽에 있을 테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별의 일주 운동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겉보기 운동. 하룻밤 동안의 별자리를 관측하면 1시간에 1도씩이 아니라 1시간에 15도씩 갑니다. 1시간에 15도씩. 그지? 한 시간에 1도인 건 없어.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날 북쪽 하늘을 향하여, 북쪽 하늘을 향하여라고 해서 거기 P라고 딱 찍어놨어. 이 북극성이야. 북극성용으로 폴라리스잖아. 그지? 그렇게 놓고 놨더니 별자리가 지금 이만큼 변했어요. 그지? 세타만큼 변했어. 세타만큼. 그지? 세타만큼 변했고 A쪽에 있던 게 쓱쓱쓱쓱쓱쓱쓱 이동을 해서 B까지 갔대. 그지? 그걸 구하라는 얘기구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두면 북극성이 있는 지평선은 북쪽 지평선이니까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그래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북쪽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원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3번 답은 A에서 B라고 해야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번 별 P는 뭐냐? 북극성이라고. 1번 답 이게 되겠고요. 호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 근데 2시간이라고 써서 2번 2시간 1시간에 15도를 했으니까 이 중심각 세타는 30도가 되겠지. 그죠? 1번 북극성, 2번 30도, 3번은 A에서 B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6번 우리나라의 각 방향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 아까 쌤 얘기했지? 내가 잠깐 다시 한번 그리면 쓱 했을 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라고 하면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뭐 태양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어. 동쪽 하늘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지?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리을이 동쪽 지평선이 되겠고요. 남쪽 지평선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내가 여기 서가지고 보게 된다면 남쪽 지평선은 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비슷하게 간다고. 수평 비슷하게 가는 디귿이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다음에 서쪽 지평선은 내가 내려다보면 오른쪽 아래로 지네. 오른쪽 아래로 지는 게 누구지? 니은. 그 니은이 서쪽 지평선이 되겠고, 그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북극성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북쪽 하늘의 별자리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고? 원운동을 한다고요. 원운동. 그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을 한다고. 따라서 기역이 북쪽 하늘의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됐죠? 6번 해결했고요. 7번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OX.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한다. 오케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서에서 동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1도씩 공전하죠. 그죠? 365일 동안에 360도를 돌려면 하루에 1도씩 돌아야 됩니다. 하루에 15도씩 돌면 야, 한 12일 만에 끝나는데 별의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니라 별의 연주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7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7번의 1번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맞는 말이고 7번의 2번은 하루에 15도씩 틀렸고 3번은 별의 일주운동이 아니라 연주운동이었으니까 또 틀렸고 4번 지구 공전에 의해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태양의 연주운동 또는 별의 연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태양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은 하루에 몇 도씩? 1도씩. 태양은 하루에 1도씩. 니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며, 공전이 아니라 연주운동을 하며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어가 지금 태양은이기 때문이야. 태양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별자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태양의 연주운동을 지금 문장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서에서 동이 되겠고요. 이것은 태양의 디귿 무슨 운동? 연주운동이라고 부르고 그지? 지구의 뭐 때문에 생긴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관측한 15일 간격이니까 딱 봐도 하루 동안은 아니지. 일주운동 아니란 말이야. 연주운동인 거지. 가나다를 먼저 관측